어머니, 저희 또 출장이 잡혔어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요. 지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도 거들었죠 하지만 맞아요, 엄마. 회사에서 갑자기 지방 연수를 가라고 해서. 옥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또 어디로 떠날 건지, 그리고 이번엔 어떻게 대응할 건지도 말이죠. 과연 아들 부부는 일요일 저녁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매일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 하나씩 전해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언제나 무료니까요. 사연 들으시면서 마음에 닿았다면 살짝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새벽 5시 30분. 김옥부는 늘 그랬듯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젊어서 시작한 이 습관이 환갑을 넘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죠.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깰까봐 조심스러운 걸음이었어요. 부엌에 들어서자 어제 저녁에 씻어둔 그릇들이 수납장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옥부는 조용히 찬장을 열어 쌀통을 꺼냈죠. 3명분의 밥을 안 치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텅 빈 듯 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혼자 먹던 한 공기밥이 이제는 매일 3공기씩 지어야 하는 일상이 되었으니까요. 어머니, 오늘도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며느리 지원이 하품을 하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옥부는 밥솥에서 김이 피어오르는 걸 보며 대답했죠. 응, 습관이 되어서 그런지 자명종 없어도 눈이 떠지더라고. 지원이는 좀 더 자지 그랬어. 아니에요. 저도 일찍 출근해야 해서요. 요즘 회사가 바빠가지고. 지원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냉장고 문을 열었죠. 어제 만들어둔 콩나물국을 꺼내고 계란찜을 준비하고 김치통을 꺼내는 동안 냉장고 문은 수없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은 토스트만 먹을게요. 다이어트 중이라서 아침은 든든히 먹어야지. 그래야 하루 종일 힘이 나지. 괜찮아요. 커피도 집에서 안 마시고 회사 가면서 사 먹을 거예요. 옥부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입맛이 씁쓸해졌습니다. 정성껏 차린 아침상은 늘 이런 식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아들 민수가 일어나면 다를 거라 생각했죠. 엄마, 나 늦었어. 아침은 회사에서 먹을게. 안방에서 부산스럽게 나온 민수는 양복 재킷을 걸치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옥부는 급하게 김밥 2줄을 싸서 민수에게 건넸어요. 그래도 차에서라도 먹고 가. 배고프면 일도 제대로 못하잖아. 엄마가 최고야. 고마워요. 민수는 김밥을 받아들고는 지원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죠. 옥부는 혼자 남은 식탁에 앉아 밥 한 공기를 떠먹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도 없이 그저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들렸어요. 식사를 마친 옥부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쌓인 그릇들을 닦으며 생각했죠. 1년 전 민수가 결혼하고 신혼집 보증금이 부족하다며 잠시만 함께 살자고 했을 때 그때 거절했어야 했나 하고요. 하지만 아들의 간곡한 부탁에 마음이 약해졌고 며느리도 착해 보여서 승낙했던 거였습니다. 잠시만이라는 게 벌써 1년이 됐네. 옥부는 혼잣말을 하며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소파에 널브러진 민수의 양말, 테이블 위에 놓인 지원의 화장품들,
매일 아침 반복되는 풍경이었죠. 정리를 마치고 나니 벌써 9시가 넘었습니다. 장을 보러 나가야겠다고 생각한 옥부는 지갑을 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옆집 박씨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옥분 씨, 오늘도 장 보러 가요? 네, 저녁 반찬거리 좀 사러요. 영순 씨는요? 나는 문화센터 가는 길이에요. 요즘 거기서 요가 배우는데 참 좋더라고. 옥분 씨도 같이 다녀요. 혼자 있으면 심심하잖아. 아이고, 저는 집에 식구들 챙기느라 바빠서요. 영순 씨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본인 건강이 제일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알아서 잘하는데 뭘 그렇게 챙겨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두 사람은 함께 탔습니다. 옥부는 영순 씨의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죠. 가족을 챙기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마트에 도착한 옥부는 장바구니를 들고 매대를 돌았습니다. 민수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지원이 먹고 싶다던 연어, 그리고 각종 채소들. 장바구니는 금세 무거워졌죠. 계산대에서 영수증을 받아보니 15만 원이 넘었습니다. 한 달 생활비로 받는 50만 원에서 벌써 이만큼이 나간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옥부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62살의 나이가 무색하지 않게 힘에 부쳤죠. 그래도 집에 가면 반겨줄 가족이 있다는 생각에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집에 도착하니 텅 빈 거실만이 옥분을 맞이했어요. 냉장고에 장을 본 물건들을 정리하며 옥부는 다시 한번 냉장고 문을 열고 닫았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몇 번이나 열었는지 모를 그 문. 그런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죠. 냉장고는 점점 가득 차는데 왜 마음은 점점 비어가는 것 같을까 하고요. 점심시간이 되어 옥부는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 익숙해진 지 오래였지만 오늘따라 유독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다른 집들의 풍경이 부러웠습니다. 노부부가 함께 산책하는 모습, 손자를 데리고 놀이터에 가는 할머니의 모습들이요. 오후가 되자 옥부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아들 부부의 방을 정리하고 화장실을 닦고 베란다에 빨래를 개는 동안 시간은 빠르게 흘렀죠. 어느새 저녁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뭘 해 먹지? 옥부는 다시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침에 샀던 재료들을 꺼내며 저녁 메뉴를 고민했죠. 결국 돼지고기 김치찌개와 연어구이,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부엌에서 칼질 소리와 가스레인지 소리가 나는 동안 옥분의 이마엔 땀방울이 맺혔어요. 저녁 7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지원의 목소리에 이어 민수의 목소리도 들렸죠. 와, 김치찌개 냄새다. 엄마 최고. 두 사람이 들어오자 조용했던 집안이 갑자기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옥부는 앞치마를 두르고 나와 두 사람을 맞이했어요. 어서 와. 손 씻고 밥 먹자. 식탁에 둘러앉은 세 사람. 민수는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으며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역시 엄마 김치찌개가 최고야. 회사 근처 식당은 이 맛이 안 나. 맞아요, 어머니. 진짜 맛있어요. 지원도 연어를 한 점 집어 먹으며 칭찬했습니다.
옥부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죠. 이 순간만큼은 하루 종일의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녁 식사가 끝나자 민수와 지원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게임을 하러, 지원은 드라마를 보러, 또다시 혼자 남은 옥부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가족이 함께 사는 모습일까 하고요. 설거지를 마친 옥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보는 게 아니라 그저 소리만 들리게 해놓았죠. 조용한 집안이 싫어서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9시. 아직 잠들기엔 이른 시간이었어요. 옥부는 일어나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내일 아침에 먹을 반찬을 미리 준비해 두려고요. 냉장고 문을 열자 가득 찬 식재료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깨달았죠. 오늘 하루 동안 이 냉장고 문을 몇 번이나 열었는지, 그리고 그때마다 꺼낸 건 모두 다른 사람을 위한 것들이었다는 거요. 내가 먹고 싶은 건 뭐였더라? 옥부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입맛에 맞춰 살아왔으니까요. 결국 옥부는 냉장고 문을 닫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일도 오늘과 같은 하루가 반복될 거라고, 그게 당연한 일상이라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이 집이 정말 나의 집일까? 그 의문은 쉽게 잠들지 못하게 했고, 옥부는 한참을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 5시 30분에는 또 일어나야 하니까요. 토요일 아침, 옥부는 평소보다 조금 늦은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주말이면 아들 부부도 늦잠을 자니까 굳이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었죠. 하지만 몸은 이미 습관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커피포트에 물을 올리고 식탁을 정리하던 중 거실 스피커에서 관리사무소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입주민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노후 전기설비 교체 공사로 인해 이번 토요일 오후 6시부터 일요일 저녁 6시까지 전 세대 정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사 기간 중에는 엘리베이터 운행도 중단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옥부는 머리를 쳤습니다. 지난주에 공지가 나왔는데 깜빡 잊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이 바로 그 토요일이었죠. 당장 오후부터 정전이라니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서둘러 냉동실을 열어 얼음을 확인하고 아이스박스를 찾아 베란다 창고를 뒤졌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침부터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지원이 잠옷 차림으로 나와 불평했습니다. 옥부는 미안한 마음에 손짓으로 사과하며 설명했죠. 오늘 오후부터 내일 저녁까지 정전이래. 방송 못 들었어? 얼음이랑 물 좀 미리 준비해 둬야겠더라고. 정전이요? 에어컨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엘리베이터도 안 된대. 음식 상하지 않게 아이스박스에 좀 옮겨놔야겠어. 지원은 눈살을 찌푸리며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날씨 앱을 확인하더니 한숨을 푹 쉬었죠.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5도래요. 정전까지 되면 어떻게 지내요? 그때 민수도 머리를 극적이며 나왔습니다. 뭐야, 무슨 정전? 주말인데 게임도 못한다고? 옥부는 두 사람에게 다시 한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민수와 지원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갑자기 분주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보, 우리 그냥 주말에 어디 다녀올까? 어차피 집에 있어도 더워서 못 있을 것 같은데. 그러게. 아, 맞다. 우리 회사에서 이번에 지방 공장 시찰 간다고 했잖아. 주말 특근 신청하면 출장비도 나온대. 옥부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출장? 주말에도 일하는 거야? 네, 어머니. 저희 회사가 요즘 바빠서요. 마침 잘 됐어요. 정전인데 집에 있어봐야 고생만 하잖아요. 민수가 재빨리 덧붙였죠. 맞아요, 엄마. 저희는 일하러 가는 거니까 걱정 마세요. 엄마는 그냥 시원한 데 가서 시간 보내다 오세요. 백화점이나 극장 같은 데 가면 시원하잖아요. 두 사람은 부산하게 움직이며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옥부는 그런 모습을 보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딱히 뭐라 할 수는 없었어요. 혹시라도 정말 회사 일이 있는데 괜한 의심을 하는 것 같아서요. 1시간 후 민수와 지원은 커다란 가방을 들고 현관에 섰습니다. 엄마, 우리 일요일 저녁에 올게요.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해요. 어머니, 너무 더우면 정말 밖에 나가 계세요. 집에서 고생하지 마시고요. 두 사람이 나간 후 옥부는 혼자 남은 집에서 정전 대비를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고기와 생선을 아이스박스로 옮기고 큰 대야에 물을 받아두고 손전등과 건전지를 확인했죠. 충전식 선풍기도 완충시켜 놓았습니다. 오후 6시가 되자 예고대로 전기가 나갔습니다. 에어컨이 멈추자 금세 집안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옥부는 창문을 모두 열었지만 바람 한 점 없는 날씨에 오히려 뜨거운 공기만 들어왔습니다. 이거 정말 덥네. 옥부는 수건을 찬물에 적셔 목에 두르고 거실 바닥에 앉았습니다. 충전식 선풍기를 틀었지만 미지근한 바람만 나올 뿐이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더위는 심해졌고 옥분의 등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더위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해가 지고 나서도 집안은 찜통 같았죠. 옥부는 찬물로 대충 몸을 씻고 가장 얇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저녁은 김밥으로 때웠어요. 가스레인지를 켜면 더 더워질 것 같아서요. 밤 10시가 넘어서도 더위는 계속됐습니다. 충전식 선풍기마저 배터리가 떨어져 멈춰버렸죠. 옥부는 할 수 없이 부채를 들고 손으로 부채질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테이블 위에 놓인 민수의 태블릿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거라도 켜서 뭐라도 봐야겠다. 옥부는 태블릿을 켰습니다. 다행히 충전이 되어 있었죠. 넷플릭스 앱을 열어 평소 보고 싶었던 드라마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화면 상단에 카카오톡 알림이 떴어요. 민수가 로그인해둔 계정에 메시지가 온 거였죠. 호기심에 알림을 터치하자 대화창이 열렸습니다. 보낸 사람은 지원이었어요. 여보, 호텔 체크인 했어? 나는 지금 스파 받으러 가는 중. 진짜 시원하고 좋다. 이어서 민수의 답장이 올라왔습니다. 응, 방금 체크인 했어. 오션뷰 스위트룸 진짜 대박이야. 수영장에서 맥주 한잔하고 있어. 옥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출장이 아니라 호텔이라니. 그것도 스위트룸의 스파라니요. 회사에서 경조사비로 100만 원 나온 거 잘 썼네. 어머니한텐 비밀이야. 우리끼리만 호캉스 키읔키읔. 다음 메시지를 보고 옥부는 손이 떨렸습니다.
경조사비 100만 원. 그게 뭔지 옥부는 정확히 알고 있었죠. 2달 전 환갑을 맞아 민수 회사에서 축하금이 나온다고 했었는데 아직 받지 못했던 그 돈이었으니까요. 민수가 곧 가져다 드린다고 했던 그 돈을요. 아니, 내 환갑 축하금으로 지들끼리 호텔을. 옥부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매미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고 집안은 숨이 막힐 듯 더웠죠.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옥부는 생각했습니다. 일부러 정전인 날에 맞춰서 호캉스를 가려고 계획한 거였구나 하고요. 그날 밤 옥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더위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배신감과 서운함이 가슴을 짓눌렀죠.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다가 다시 더위에 깨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일요일 아침 여전히 전기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옥부는 미리 떠났던 미지근한 물로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갔어요. 아이스박스를 열어보니 얼음은 거의 다 녹아 있었습니다. 얼음을 더 구해와야겠네. 옥부는 상한 음식들을 봉지에 담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춰 있어서 13층 계단을 걸어 내려가야 했죠. 다리가 떨리고 숨이 찼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다시 계단을 오르는데 같은 층 김씨 아저씨를 만났어요. 어이구, 옥분 씨. 이 더위에 고생이 많네. 젊은 사람들은 출장 갔어요. 회사 일이 있다고. 그래. 우리 집 애들은 다 친정에 피신 갔는데. 이런 날 집에 있으면 고생이지. 김씨 아저씨의 말에 옥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모두가 더위를 피해 떠났는데 혼자만 집을 지키고 있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간신히 집에 돌아온 옥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목은 타들어가는 것 같았죠. 냉장고에 있던 생수도 미지근해져서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위는 극에 달했습니다. 옥부는 화장실에서 찬물을 받아 발을 담그고 앉았어요. 그것만이 유일한 피서법이었죠. 그렇게 앉아 있으니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아들 부부와 함께 살면서도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게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청소를 해주는 것만으로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믿었던 자신이 바보 같았어요. 해가 기울어가는 오후 5시쯤 옥부는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은 한산했죠. 다들 시원한 곳으로 피했을 테니까요. 그때 핸드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엄마, 우리 저녁 늦게 들어갈 것 같아요. 먼저 주무세요. 민수의 메시지였습니다. 옥부는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저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6시 드디어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에어컨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하자 시원한 바람이 나왔죠. 옥부는 에어컨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틀 만에 느껴보는 시원함이었어요. 전등을 켜고 집안을 둘러보니 어수선했습니다. 여기저기 널브러진 수건들, 대야에 받아둔 물, 녹아버린 얼음 봉지들. 옥부는 천천히 정리를 시작했죠.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이 집이 정말 내 집이 맞나? 내가 이 집의 주인이 맞나? 밤 10시가 다 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수와 지원이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죠. 어머니, 저희 왔어요. 고생 많으셨죠? 엄마, 많이 더웠지? 우리도 공장에서 일하느라 죽는 줄 알았어. 두 사람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머리는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호텔 수영장에서 놀다 온 게 분명했죠. 옥부는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왜 그래? 많이 힘들었어? 아니야. 너희들 배고프지? 밥 먹었어? 아, 저희는 먹고 왔어요. 피곤해서 먼저 씻고 잘게요. 두 사람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간 후 옥부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며느리의 화장대가 자꾸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 있을까? 얼마짜리 화장품 들릴까? 혹시 그것도 내가 준 생활비로 산 걸까? 옥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싫었어요. 하지만 한번 시작된 의심은 쉽게 멈추지 않았죠. 경조사비를 가로채 호텔에 간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옥부는 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번엔 더위 때문이 아니었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무언가가요. 월요일 아침 옥부는 평소처럼 5시 30분에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몸은 천근만근이었죠. 이틀 동안의 폭염과 정전, 그리고 잠 못 이룬 밤들이 쌓여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습관처럼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밥을 안 치면서도 계속 생각났어요. 태블릿에서 본 그 메시지들이, 어머니한텐 비밀이라던 그 말이. 옥부는 쌀을 씻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속상한 마음을 누르고 또 하루를 시작해야 했으니까요. 어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지원이 유난히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온 것도 이렇게 상냥한 것도 수상했죠. 어머니, 주말에 정말 고생 많으셨죠? 저희가 없어서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괜찮아. 혼자서도 잘 지냈어. 옥분의 대답이 평소보다 짧자 지원은 눈치를 보는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냉장고를 열어 우유를 꺼내며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제가 아침 준비할게요. 어머니는 좀 쉬세요. 아니야, 내가 할게. 넌 출근 준비나 해. 그때 민수도 나왔습니다. 역시 평소와 달리 일찍 일어난 모습이었죠. 엄마, 우리가 없는 동안 많이 더웠지? 미안해. 진짜 출장이 급하게 잡혀서. 민수의 말에 옥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계란을 꺼내 프라이팬에 올렸죠. 지글지글 계란 익는 소리만 부엌에 가득했어요. 아침 식사 시간, 평소와 달리 민수와 지원은 밥을 남기지 않고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설거지까지 자기들이 하겠다고 나섰죠. 엄마는 쉬어. 우리가 할게. 맞아요, 어머니. 저희가 치울게요. 두 사람의 과한 친절이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옥부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부엌에서 들리는 두 사람의 속삭임이 귀에 들어왔죠. 엄마가 눈치챈 것 같지 않아? 설마.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옥부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서글펐어요. 언제부터 아들 부부에게 이렇게 무시당하는 존재가 되었을까 싶어서요. 두 사람이 출근한 후 옥부는 거실을 정리하다가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평소처럼 청소하고 빨래하고 장 보러 가는 일상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이 집에서 자신은 그저 가정부 같은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옥부는 핸드폰을 들어 연락처를 뒤적였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 얼굴이나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전화하려다 말았죠.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으니까요. 아들 부부와 함께 산다고 하면 다들 부러워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서러운 처지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대신 옥부는 동네 한 바퀴를 돌기로 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우울한 생각만 들 것 같아서요. 현관을 나서려는데 신발장 위에 놓인 편지 한 통이 눈에 들어왔어요. 관리비 고지서였죠. 고지서를 펼쳐보니 이번 달 관리비가 평소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에어컨을 많이 틀어서 그런가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 연체료가 붙어 있었어요. 연체라니? 관리비는 매달 자동이체로 나가는데 옥부는 이상해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텅 비어 있었죠. 분명 연금이 들어왔을 텐데 어디로 간 걸까요? 거래 내역을 살펴보니 낯선 항목들이 보였습니다. 백화점, 고급 레스토랑, 온라인 쇼핑몰. 모두 옥분이 쓴 적 없는 곳들이었어요. 설마. 옥분은 서둘러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물어보니 모든 거래가 옥분 명의의 체크카드로 이뤄진 것이었어요. 그 카드는 분명 집에 두고 다니는 건데 누가 썼을까요? 답은 뻔했죠. 집으로 돌아온 옥부는 자신의 방 서랍을 뒤졌습니다. 체크카드는 그대로 있었어요. 하지만 카드 뒷면을 보니 민수의 이름이 작게 적혀 있었죠. 가족 카드를 만들어 쓰고 있었던 겁니다. 옥분도 모르게요. 그 순간 옥분이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모를 감정이었죠. 다리에 힘이 풀려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이 집의 주인은 자신인데 정작 자신은 이 집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던 옥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가 민수 부부가 쓰는 방으로 향했죠. 평소엔 사생활이라고 생각해 들어가지 않던 곳이었어요. 방문을 열자 어질러진 옷가지들과 화장품들이 보였습니다. 옥부는 옷장을 열었어요. 명품 가방들과 고급 양복들이 빼곡했죠. 서랍을 열어보니 각종 영수증과 청구서들이 나왔습니다. 옥부는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이게 다 내 돈으로 산 거였어? 영수증을 보니 대부분 최근 석 달 이내의 것들이었습니다. 옥분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시기와 일치했죠. 수십만 원짜리 가방, 100만 원이 넘는 시계,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들. 옥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화장대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가 나왔습니다. 대출 신청서였죠. 그것도 옥분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1,000만 원 마이너스 통장이 개설되어 있었고 이미 500만 원이 사용된 상태였습니다. 아니, 이건 또 뭐야? 옥부는 서류를 들고 떨리는 손을 진정시켰습니다. 도장은 어떻게 찍었을까? 아, 작년에 민수가 보험 서류 때문에 도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줬던 적이 있었죠. 그때 이런 것까지 만들어 놨구나. 충격에 휩싸인 옥부는 방을 나와 거실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1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이, 이 동네가 마치 처음 보는 곳 같았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엄마,
오늘 저녁에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먼저 주무세요. 그래. 엄마, 괜찮아?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야. 회식 잘하고 와. 전화를 끄는 옥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가 갑자기 멈췄어요. 왜 해야 하지? 누구를 위해서? 그날 저녁 옥부는 처음으로 저녁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라면 하나를 끓여 혼자 먹었죠. 텔레비전을 보며 조용히 먹는 라면이 오히려 편했어요. 밤 9시쯤 지원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녁 안 드셨어요? 부엌에 아무것도 없네요. 나는 먹었어. 지원이는 알아서 해먹어. 당황한 지원은 냉장고를 뒤적이다가 빵을 꺼내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옥분에게 다가왔죠. 어머니, 혹시 몸이 안 좋으세요? 병원 가보실래요?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밤 11시가 넘어 민수도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는 모습이었죠. 엄마, 아직 안 잤어? 저녁은? 없어. 배고프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 민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취해서인지 더 묻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옥부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했죠. 화가 나고 배신감에 치를 떨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아마도 이미 마음속에서 뭔가 정리가 되어가고 있었나 봐요. 다음날 새벽 옥부는 잠이 오지 않아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부엌으로 가지 않고 거실 창가에 서서 동이 트는 것을 바라봤어요. 새벽의 고요함이 좋았습니다. 아무도 깨어있지 않은 이 시간이요. 그때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은행에서 온 거였죠. 구민은행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한도에 근접했습니다. 현재 사용액 950만 원. 옥부는 문자를 보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1,000만 원 한도에 거의 다 닿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정말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해가 뜨고 아들 부부가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아침 냄새가 나지 않자 두 사람은 부산하게 움직였죠. 어머니, 아침은요? 오늘부터 각자 알아서 해먹어. 나도 이제 좀 쉬고 싶어. 지원과 민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뭐라 항의할 수는 없었죠. 며칠 전 정전 때 혼자 고생한 일을 생각하면요. 두 사람이 허둥지둥 토스트를 구워 먹고 출근한 후 옥부는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은행에 가서 모든 거래 내역을 뽑았어요. 그리고 카드를 모두 정지시켰죠. 마이너스 통장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막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옥부는 민수 부부 방에서 가져온 서류들을 식탁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썼는지, 무엇에 썼는지. 계산해 보니 1년 동안 거의 3천만 원이 넘는 돈이 나간 상태였죠.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옥부는 혼잣말을 하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겠다고. 수요일 저녁 민수와 지원이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둘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들떠 있었죠. 옥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두 사람을 흘끗 봤습니다. 어머니, 저희 또 출장이 잡혔어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요. 지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도 거들었죠. 네, 엄마. 회사에서 갑자기 지방 연수를 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가야 할 것 같아요. 옥부는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저번처럼 호텔 가는 거겠죠. 이번엔 어디로 갈까? 제주도? 부산? 그래, 알았어. 잘 다녀와. 의외로 담담한 옥분의 반응에 두 사람은 안도하는 듯 했습니다.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방으로 들어갔죠. 여보, 이번엔 어디로 갈까? 저번에 못 간 그 리조트 어때? 좋지. 스파도 있다며? 완전 기대돼. 방에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옥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베란다 창고로 향했죠.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박스들이 거기 있었어요. 목요일 민수와 지원이 출근한 사이 옥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두 사람의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죠. 하나하나 꺼내서 박스에 담았습니다. 옷까지, 신발, 가방, 화장품, 전자제품까지. 이것도 내 돈으로 산 거, 저것도 내 돈으로 산 거. 중얼거리며 짐을 쌌습니다. 생각보다 짐이 많아서 박스가 여러 개 필요했죠. 거실 한쪽에 박스들을 쌓아놓고 보니 이삿짐 같았어요. 그리고 옥부는 편지를 썼습니다. 아니, 편지라기보다는 통보문에 가까웠죠. 이제 그만 내 집에서 나가거라. 더 이상 너희와 함께 살 수 없다. 일주일 안에 짐 찾아가지 않으면 다 버릴 거다. 금요일 아침 민수와 지원은 여행 가방을 들고 신나게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 저희 다녀올게요. 잘 계세요. 엄마, 일요일 저녁에 봐요. 두 사람이 나간 후 옥부는 준비해둔 박스들을 하나씩 현관 밖으로 옮겼습니다. 마지막 박스까지 다 내놓고 나니 현관 앞이 박스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에 쪽지를 붙였습니다. 출장 잘 다녀왔니? 아니, 호캉스 잘 즐겼니? 이제 너희가 진짜로 갈 곳을 찾아야 할 때다. 여기는 더 이상 너희 집이 아니야. 엄마가 아닌 이 집 주인 김옥분. 옥부는 현관 비밀번호도 바꿨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돌아와 창밖을 내다봤죠.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토요일 오전 옥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며칠 전 전화로 상담받았던 곳이었죠. 그동안 무단으로 사용한 금액이 상당하네요. 통장 내역과 증빙 서류들 다 준비하셨죠? 네, 여기 다 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용 증명부터 보내겠습니다. 일주일 내 변제하지 않으면 민사소송 진행하는 걸로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옥부는 오랜만에 홀가분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짓눌렸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일요일 저녁 8시 옥부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뭐야 이게? 비밀번호가 왜 안 되지? 여보, 이 박스들은 뭐야? 우리 짐 같은데? 민수와 지원의 당황한 목소리였습니다. 이내 현관벨이 요란하게 울렸죠. 엄마, 문 좀 열어줘요. 비밀번호가 안 맞아. 옥부는 일어나 인터폰으로 대답했습니다. 짐은 다 밖에 내놨으니 가져가. 그리고 내일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내용 증명 갈 거야.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문 열어. 민수가 소리쳤지만 옥부는 인터폰을 꺼버렸습니다.
한동안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이내 조용해졌죠. 월요일 오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내용 증명 받았어.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해? 응. 그동안 쓴 돈 다 갚아. 영수증이랑 다 있으니까 발뺌하지 마. 엄마가 준 용돈 아니었어?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용돈? 내가 언제 한 달에 300만 원씩 용돈 준다고 했니? 그것도 내 도장 위조해서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민수는 할 말이 없었는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알았어. 갚을게. 대신 엄마도 너무하다는 거 알아. 전화를 끄는 옥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속이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론 씁쓸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선을 그은 거니까요. 며칠 후 지원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옥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영수나 나야. 오랜만에 차나 한잔 할래? 어머, 옥분이?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밝네. 응, 오랜만에 좋은 일이 생겼어. 만나서 얘기할게. 전화를 끊고 옥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자신의 삶을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민수와 지원은 결국 월세방을 구해 이사를 갔습니다. 옥분의 집 현관 앞에 쌓여있던 박스들도 모두 가져갔죠. 그날 저녁 옥분은 혼자 저녁을 차려 먹었습니다. 반찬은 김치 하나뿐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맛있었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는 걸 보며 옥부는 생각했죠. 이제야 내 집이 진짜 내 집이 됐구나. 텔레비전 소리도 컴퓨터 게임 소리도 없는 조용한 집. 옥부는 그 정적이 좋았습니다. 혼자여서 외로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평화로웠어요. 민수와 지원이 나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옥분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죠.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던 습관은 이제 7시로 바뀌었고 3명분의 밥 대신 한 공기만 지으면 됐습니다. 냉장고를 열 때마다 느꼈던 부담감도 사라졌어요. 그날도 옥부는 여유롭게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단풍이 예뻤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수였습니다. 엄마, 나 민수야. 응, 무슨 일이야? 이번 달 변제금 좀 늦어질 것 같아. 월세랑 겹쳐서 돈이 좀 빠듯해. 옥부는 예상했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래, 변호사한테 얘기해. 난 상관없어. 엄마,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하면 안 될까? 지원이도 엄마 보고 싶어 해. 볼 일 없어. 돈은 제때 갚고. 전화를 끄는 옥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처음엔 아들의 전화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이제는 담담했어요. 대신 오늘은 뭘 하며 보낼까 생각했죠. 맞다, 문화센터 요가 수업이지. 옥부는 최근에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요가, 그림 그리기, 노래 교실까지.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것들이었죠. 요가복으로 갈아입고 나서니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편한 티셔츠 대신 운동복을 입은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새로웠어요. 문화센터에 도착하니 박영순 씨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어머, 옥분 씨. 정말 오셨네요. 저번에는 바쁘다고 못 온다더니.
이제 시간이 좀 생겼어요. 혼자 살면서부터 할 일이 없더라고요. 아이고, 잘했어요. 운동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래야 건강하죠. 요가 수업이 시작되자 옥부는 온전히 자신의 몸에 집중했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 근육을 늘리고 이완하는 것. 그동안 잊고 살았던 자신의 몸과 대화하는 시간이었죠. 수업이 끝난 후 같은 반 사람들과 차를 마시러 갔습니다. 다들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들이었어요. 옥분 씨는 아들이랑 같이 산다고 들었는데 요즘은 어때요? 한 분이 물었습니다. 옥분은 잠시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죠. 이제 따로 살아요. 각자 사는 게 편하더라고요. 어머, 정말이요? 부럽다. 우리 집은 아직도 애들이 붙어 있어서 정신없어요. 그래도 함께 있으면 좋잖아요. 외롭지도 않고, 뭐려. 있으나 많아해요. 밥만 축내고 집안일은 안 도와주고, 다들 비슷한 처지인지 공감하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옥부는 오랜만에 마음껏 웃었어요. 아들 부부 눈치 보지 않고 시간 신경 쓰지 않고 즐기는 시간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 들렀습니다. 장바구니에는 옥분이 좋아하는 것들만 담겼어요. 고등어, 나물, 두부, 그리고 작은 케이크 하나. 오늘은 혼자만의 소소한 파티를 하고 싶었거든요. 저녁을 먹고 옥부는 거실 한가운데 요가 매트를 깔았습니다. 유튜브를 켜고 오늘 배운 동작들을 복습했죠. 전에는 아들 부부 눈치가 보여서 거실을 이렇게 쓸 수 없었는데 이제는 마음대로였어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보니 지원이었어요. 어머니, 저예요. 지원이요. 잠깐만 뵐 수 있을까요? 옥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한 달 만에 본 지원은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들어와서 앉아. 감사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지원은 거실에 앉자마자 눈물을 보였습니다. 옥부는 티슈를 건네며 차를 끓이러 갔죠.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알겠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도 달라질 건 없어. 알아요. 그래도 사과는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원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번 달 변제금이에요. 민수 오빠가 전화로는 늦는다고 했지만 어떻게든 마련했어요. 옥부는 봉투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힘들지? 월세 생활. 솔직히 힘들어요. 매일 김밥이랑 라면만 먹고 있어요. 그래도 이게 다 저희가 자초한 일이니까요. 지원의 모습을 보니 조금은 마음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옥부는 마음을 다잡았죠. 동정심에 흔들리면 또 예전으로 돌아갈 테니까요. 고생이 약이야. 이제야 돈의 가치를 알겠지. 네, 정말로요. 어머니가 해주신 밥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집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 알아요. 지원은 한참을 더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 가볼게요. 건강하세요. 그래, 조심해서 가. 지원이 나간 후 옥부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빳빳한 지폐들이 들어 있었죠. 아마도 어렵게 모은 돈일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원래 자신의 돈이었어요. 다음 날 옥부는 은행에 가서 그 돈을 저축했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정리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죠.
이제 혼자 살아갈 노후 자금을 제대로 관리해야 했으니까요. 이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겠네. 은행을 나온 옥부는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예전엔 커피 한 잔 사 마시는 것도 아까워했는데 이제는 당당히 즐길 수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거리를 구경했습니다. 오가는 사람들, 단풍이 든 가로수, 파란 하늘. 모든 게 새롭게 보였죠. 그때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문화센터 요가 반단체 채팅방이었어요. 내일 수업 끝나고 등산 가실 분? 저요. 날씨도 좋던데 가을산 구경해요. 옥분 씨도 같이 가요. 옥분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했습니다. 네, 저도 갈게요. 일주일 후, 옥분은 요가 반 사람들과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오랜만에 등산이라 숨이 찼지만 상쾌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어요. 옥분 씨, 힘들지 않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시원해요. 집에만 있었으면 이런 걸 언제 해보겠어요. 정상에 도착해서 다 같이 김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누군가 가져온 막걸리도 한 잔씩 돌렸죠. 옥분은 그 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옥분 씨, 혼자 사신다고 했죠? 외롭지 않아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옥분은 산 아래 펼쳐진 풍경을 보며 대답했죠. 처음엔 좀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오히려 자유로워요. 맞아요. 나이 들어서는 혼자가 편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가족이 그립지 않아요? 옥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립기도 하죠. 하지만 서로 상처 주면서 사는 것보다는 이게 나아요. 거리를 두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산에서 내려오는 길, 옥분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다리는 아팠지만 마음은 홀가분했죠. 집에 도착해서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그며 옥분은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삶이구나. 그날 밤 옥분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 만난 사람들, 느낀 감정들. 하나하나 적어가며 하루를 정리했죠.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었다. 내일은 또 뭘 하며 보낼까? 그림 그리기 수업도 있고 오후에는 친구들과 차도 마시기로 했다. 바쁘다 바빠. 일기를 덮은 옥부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62살에 찾은 자유가 이렇게 달콤할 줄은 몰랐어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